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2에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는 분양권 매수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고, 추징하는 내용은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과세 기준을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계 4.6%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한 업종이고 개인 사업자이거나 5년 이상 법인일 경우 감면을 받아서 취득세는 1.3%, 등록세는 1.3%, 농어촌 특별세 0.13%, 지방교육세 0.26%, 합계 2.99%를 납부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2.3%를 납부하면 되는데 개정이 되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중과되는 경우는 5년 미만 법인일 경우 중과되고,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입주 가능한 업종인데 5년 미만 법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감면과 중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취득세 1.3%, 등록세 3.9%, 농어촌 특별세 0.13%, 지방교육세 0.78%, 합계 6.11%를 납부하게 되고, 입주 불가능 업종인데 5년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중과도 감면도 없이 4.6%를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입주 불가능 업종인데 5년 미만 법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감면은 없고 중과만 있는 상태고요. 이때는 9.4%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나와 있고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공장 이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액 감면 요건은 중소기업일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그리고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동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 면제라는 얘기고요.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5년 동안 100% 감면이 되고, 수도권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경우 지역에 따라 7년에서
10년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2년 또는 3년 동안에는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고, 전제가 이전 전과 후 동일한 업종을 영위를 해야 되고, 또 전체 소득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전 공장에 대한 소득만 감면이 됩니다.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는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력제 권역의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재산세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면받는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율을 5%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500만 원이 취득세가 되고, 취득가액이 10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취득세가 약 5천만 원입니다. 감면받는 금액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혜택이 큽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는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금 혜택은 입주 기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는 임대사업자인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가 뿌듯한 마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의 분양권을 팔 때, 즉 분양권 전매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를 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부분은 앞서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나의 분양권을 구입해 줄 매수자가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부동산의 매수자가 투자자만 있느냐,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도 있느냐는 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